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네, 오늘 마트에 장 보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시내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김문수 후보 현수막이 많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한 심정으로 선거운동 안 하냐, 현수막이 안 보인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영상에 담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지역 근처에서, 저희가 좀 외곽 쪽에 살거든요. 외곽 쪽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꽤 곳곳에서 보여서,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꾸물꾸물 느리지만 뭔가 하나보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제가 공유하려고 하는 건, 그 대표적인 좌파 여론조사 업체죠. 리얼미터랑 갤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그 좌파 쪽에서 어떤 그런 여론조사 관점을 가지고 좀 하는 그런 업체인데, 사실 이제 그 자유우파 쪽에서 내가 보수정당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아예 연락이 오면은 응답을 안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으로 잘 반영이 된다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오늘 갤럽에서 대선 전의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보다 7%포인트 이제 상승을 해서 굉장히 격차를 많이 따라잡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김문수 후보 혼자, 정말 이거 뭐라 그럴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혼자 나가서 정말 그 왜군들을 상대로 거의 뭐 싸우는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에 대한 어떤 그분의 진정성, 그리고 그 사람의 한평생 어떤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좀 신뢰와 어떤 공감을 하시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히 말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잡고,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전 좌파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똑똑하면서 정직하면 좌파일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정말 이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서 40대까지 정말 치열하게 그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믿음체계를 바꿀 수 있었나 보면은,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회주의 시스템과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시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가치를 그분이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충분히 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들이 외치는 이상과 구호와 달리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떤 고통받는 삶을 충분히 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또 노동 현장에서 충분히 많이 여러 가지들을 현실적으로 보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사실은 살려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이제 자유우파 보수 쪽으로 돌아서신 거죠. 그래서 한 면만 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뭔가를 지지할 때 자기가 아는 거 하나에 대해서만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좌파 진영에서 충분히 완전히 정말 그 저 낮은 곳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서울대 학생의 신분으로 정말 이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해서 그렇게 정말 밑바닥 노동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거에 더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에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점을 깨닫고,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양쪽 이게 충분히 다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자유우파로 전향을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 노동운장을 먼저 경험하시고 나서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 한계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이제 인터넷 같은데 그 파팜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파도 미담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잡코리아 김문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분께서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정치에 계시는 동안 정말 그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하는 다양한 그런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하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 김문수 자체가 정말 잡코리아인 거예요. 안 해본 알바가 없고 안 해본 직종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뭐 정말 도지사 하시면서 주말에 나가서, 그러니까 휴일날 나가서 본인이 택시 운전을 하고 시민들의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발로 뛰면서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셨던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이
그분이 살아왔던 어떤 과거의 시간에 이제 그런 가치들이 좀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마트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현수막들이 보여서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커피 학개론. 이재명의 커피 학개론. 원가가 120원인데 뭐 8,000원, 만원 받더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게 커피 자영업자, 커피 사장님들만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그 약간 그 어떤 분노의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만원 받더라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0원, 만원짜리 커피가 있나요? 요즘에 매장을 바깥에 내고 이제 자기가 자영업장을 얻어서 대부분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시죠. 커피가 보통 1,500원, 2,000원, 요즘 보통 이제 그 스타벅스라든지 수성 같은 이제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는 보통 1,500원, 2,000원 커피값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트레이더스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커피가 1,0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트레이더스라고 해도 원가 120원짜리 원두를 공수할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나 보면은, 여긴 이미 일단 여러분 그 점포가 임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점포가 임대가 되어 있고, 사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1층에 그 임대료가 비싼 이유는 트래픽이거든요. 1층에 있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왜 움직이냐면 뒤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보이지 않게 하느라고 제가 이동을 하는 건데, 트래픽이 엄청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뭔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 유통을 하기 때문에 원두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 여기는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적으로 보통의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많은 장을 보러 오고, 이제 트레이더스 카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을 보통 보면 수십만 원이에요. 저는 오늘 물론 간단한 걸 사러 오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장을 본다고 하면은 트레이더스 나오면 보통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어치 이미 구매를 한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구매를 한 고객이고, 사실 여기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은 구매를 한 고객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짜로 줄 수 있는 커피를 1,000원을 받고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이제 여기 이런 매장과 굉장히 좀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제 원가가 이 정도고, 사실 여러분 그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히 그 어떤 물건을 공급하는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특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 임대료, 그러니까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인건비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고려 없이 단순하게 마치 원두 가격이 이건데 이렇게 많이 남기더라라고 발언을 해서 자영업자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에 분노하는 거 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되게 많이 풍류를 취하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군가한테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사실 커피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지금 저는 표가 많이 이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기 좋은 뭐 어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에 쓰여 있지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평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악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상을 선과 악의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관점으로 사고를 하는데,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거나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의 대립구조로 보는 거죠. 대립구조로 보기도 하고 대립구조화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현실이 어떤지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왜곡돼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오해가 되어지는 게 사실 충분히 분노할 만한 포인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주장했던 그런 선거 공약, 주장 이런 내용과 달리 어떤 정책을 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오랜만에 나와서 선거 이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좀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이런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 하나,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에서 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7%나 이제 따라잡았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역전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왜 도대체 그렇게 빠르게 역전이 일어났나를 보면은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다 조금 느낀 거죠. 아, 이분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고, 공약의 내용과 달리 이런 부분이 좀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대선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 좀 충분히 많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 위기인식을 인식하고 하나를 좀 단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쟁취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와 땀과 그들의 목숨과 어떤 그런 헌신으로 얻어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았던 이 자유를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올바른 의사결정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